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기초 확률론을 했었고, 지금은 약간 기초 확률론보다는 살짝 통계적 방법이나 뭐 통계학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통계학의 그 어떤 통계학이 결국에 뭐 어떤 거냐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런 모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대상인 거죠. 관심이 되는 대상 집단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 모집단이 있는데, 그런 모집단에 이제 결국에 알고 싶은 건 우리가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약간 뭐 가정하기를, 모집단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사실상 모집단을 전부 다 이제 조사하는 거는 뭐 다양한 제약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전체에서 뭐 20대 남자만 이제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해도 사실상 뭐 어디 현실적으로 이제 좀 조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조사도 거의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왜냐면 같은 시점에 뭔가 이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어디 누가 해외 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죽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은 알 수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집단을 보는 게 아니고, 모집단에서 샘플링된 이제 표본이라는 거를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 이제 표본을 우리가 뭐 다 조사하거나 이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네 마음대로 크기를 이제 결정해서 추출을 하는 거겠죠. 추출을 해서 표본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표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집단을 결국에 들여다보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통계적 추론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집단을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도 이런 모수에 상하는 어떤 표본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걔를 이제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표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거 여론조사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전체 유권자 수를 이제 대상으로 하기에는 몇 천만 명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거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조사를 이용을 하는 거죠. 표본을 이걸 잘 뽑으면은 우리가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나타낸다. 표본과 모집단의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뽑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통계학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모집단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샘플링해서 표본을 보는데, 표본의 어떤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집단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념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결국에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한글말로는 이제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말이 IID, 또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IID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 어떤 X1, 그 다음에 X2, X3 쭉 해가지고 X100까지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X1부터 X100까지 이제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X1부터 X100은 확률 표본을 이룬다, 뭐 랜덤 샘플을 이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X1과 X100이 어떤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X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x가 바이노미얼 이제 100, p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이노미얼로 보지 말고 베르노이로 한번 봅시다. xi가 우리가 iid 베르누이 p로부터 이제 추출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본인 거예요. x1과 x100이.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x1도, 이거 무슨 뜻이냐? x1도 베르누이 p에서 나왔고, x2도 베르누이 p에서 나왔고, 쭉 해서 x100도 베르누이 p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르누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x1부터 x100까지는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IID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독립적이고 그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x1부터 x100까지 결국에 이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데,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만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모수가 p인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수가 2p도 아니고 q도 아니고 뭐 z도 아니고 p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p도 아니고, 정확히 이제 우리가 p를 따른다. x1부터 x100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x1부터 x100까지 확률 분포를 이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x1부터 x100까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전부 다 어떻게 표본인 거죠.
우리가 하나는 이제 표본 하나를 이제 관측치로 보고 이제 표본이 아니라 이 각각들은 이제 어떤 추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은 관측치로 보고 옵저베이션으로 보고 이제 x1부터 x100을 모았을 때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그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 II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사실 기본적이기도 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은 표본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표본에 대한 어떤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뜻이냐?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x1, x2, x3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근데 여기 x1, x2, x3가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x바로 보통 두죠. 그래서 이제 x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 분수 형태로 적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표본 통계량이라는 건데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x1과 x2와 x3가 전부 다 확률 변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x1과 x2와 x3가 확률 변수다 보니까 거기에 3을 나눈 거는 당연히 확률 변수겠죠. x바도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런 표본들의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량, 표본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 내 확률 표본의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량도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표본 통계량에 확률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는 표집 분포라고 부릅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으나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확률 분포 그렇게 하고 결국에 우리가 아까 전에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한다고 했는데 뭐 추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 이거를 이제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수에 이 표본 평균과 비슷한 게 뮤가 있었죠. 뮤가 이제 모평균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우리가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뭐 어떤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쭉 계속 진도를 나가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걸 일반화하면은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옵저베이션들의 이제 합과 그리고 n까지 우리가 더했으니까 그 표본의 크기, 이 랜덤 샘플의 크기인 n으로 이제 나눠주면은 우리가 x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observation들의 합은 nx 바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양변에 n을 곱해준 거죠.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배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냥 합격하시고 많이 쓰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본 평균을 일단 알아보고 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좀 이상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니. 그쵸? 사실상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아마도 배웠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디테일까지는 우리가 학생 때 안 배운 거죠. 근데 표본 평균이 우리가 위에서 확률 변수라고 이제 배웠죠. 표본 평균도 하나의 확률 변수입니다.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균과 분산이 확률 변수는 이제 결국에 랜덤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는 평균과 분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A 고등학교에 수능, 수학, 평균 고3만 뽑았을 때 이제 수능 수학 평균이 70점이라고 한 50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뭐 500명 있다고 해봅시다. 고3 500명 있는데 여기에 수능 수학 평균이 50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500명을 뭐 다 뽑아서 이제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뭐 수능 끝났으니까 뭐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 몇 점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데 뭐 대충 50점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모집단에 우리가 결국에 이 고3 A 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이 모집단이 되는데 뭐 수능 수학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 표본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을 만약에 뭐 일반에 5명 뽑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5명 가지고 500명을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5명만 뽑았다고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반에 만약에 5명만 뽑았으면은 이 5명의 점수가 만약에 x1이 이제 50점, x2가 90점, x3가 80점, x4가 빵점, x5가 100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우리가 표본 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20, 64, 64로 나오죠. 표본 평균이. 우리가 여기에 5명을 뽑았으면 일반에 5명을 뽑았으면
그 우리 표본 평균이 64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10반까지 있다고 했을 때 500명이니까 뭐 한 10반 합시다. 10반 50명씩 10반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5명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이 이게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표본은 뽑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반에서 5명을 뽑았을 때 저렇게 나오는데 10반에서는 5명을 뽑았을 때 얘네들은 뭐 조금 못한다고 쳐봅시다. 20점, 10점, 빵점, 빵점, 빵점.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5점? 5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5점 표본이 만약에 이렇게 떠버리면은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떠버리면 표본 평균이 5점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모평균이 5점으로 봐야 되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확률 변수에 이 어떤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포적 특징을 알아야 이제 뭐 어떤 그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이 굉장히 큰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x바가 이제 어떨 때는 표본이 이렇게 뜨면은 64가 나오고 이렇게 뜨면은 이제 5가 나오고 이렇게 확률 변수라서 x바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x바가 어떤 표본이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x바에 이제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n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상수배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x1 플러스 분의 x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가 i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대값의 선형성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죠. 근데 이 x1 얘네들은 전부 다 IID로서 같은 분포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xi를 IID인데 어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규 분포라고는 가정 안 했습니다. 어떤 표집 그 표본 어떤 분포는 모르는데 일단 평균이 묘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xi는 확률 표본인데 모집단 평균이 묘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에서 이제 뽑은 거죠. 그런 분포에서 이제 IID로 뽑은 건데 그러면 x1의 평균은 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뮤가 n개만큼 있는 거죠. 뮤 더하기 뮤 더하기 뮤 더하기 뮤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뮤가 되면서 약분돼서 뮤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뮤로 된다는 거죠. 결국에 모평균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언스 오브 x 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곱으로 나와야 되죠. n제곱으로 나오고 xi들의 합의 분산을 이렇게 구해주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주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왜 쪼갤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쪼갤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 xi가 ii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들어간 거죠. x1과 애들이 전부 다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분산 텀이 남겠죠. 코베리언스 텀이 남는데 우리가 독립인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전부 다 0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쪼갤 수 있는 거죠. 얘 각각은 전부 다 iid로서 시그마 제곱을 갖기 때문에 n 시그마 제곱 곱하기 n 제곱분의 1 하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또 하나 새로운 거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새로운 통계량, 대표적인 통계량을 배워볼 건데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표본 평균의 분산과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이 이제 확률 변수니까 그게 어떻게 튀냐라는 그런 거에 관한 거고 표본 분산은 이제 그 뽑히는 게 이제 얼마나 분산이 있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정의하기를 이제 편차 제곱의 기대값으로 이제 디파인을 했었죠.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상수인 거죠. 기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수 처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S제곱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하면은 얘는 근데 n-1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i가 1부터 n까지인데 그렇게 서메이션을 하는데 나눠주는 거는 n-1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i도 대문자, x바도 대문자 했는데 우리가 x바가 아까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차의 역할을 하는 거죠. 편차 제곱이고 그다음 합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값을 못 쓰는 이유는 n-1로 나누기 때문에 기대값 기호를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뮤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도 우리가 S제곱 표본 분산 이게 샘플 베리언스거든요.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도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이제 시그마 제곱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됐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S제곱은 n-1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를 일단 한번 양변에 n-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n-1의 S제곱은 놔두고 여기 xi 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이게 우리가 결국에 시그마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그마 제곱이 나오려면은 일단 뮤가 필요합니다. 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뮤를 하나 더해주고 빼주는 그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제곱을 풀어줄 수 있죠. 얘를 만약에 a로 두고 얘를 b로 두면은 a제곱 플러스 2ab 이거 알죠? 이걸 해주면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뒤에 거를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얘를 일단 밖으로 빼줄 수 있죠. 일단은 그리고 얘도 우리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nx 바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nx 바 마이너스 뮤인데 우리가 얘도 이제 n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 x 바 마이너스 뮤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뮤 마이너스 x 바로 고쳐줍니다.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2n 뮤 마이너스 x 바가 되고 n 뮤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정리하면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n-1의 s제곱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값을 취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거를 조금 분해를 해야겠죠. 한 번에 보기는 좀 그러니까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 거 한번 먼저 볼까요? 쉬워 보이니까. 얘는 또 분해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기대값 걸어도 뮤가 나오죠. 얘는 잠시만, 제곱이 언제부터 없었죠?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야겠죠. 보면은 이런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대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뮤에 2의 x바가 되는데 얘가 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뮤 제곱 뮤 제곱, 얘는 이제 그냥 일단 x바의 제곱으로 기대값으로 놔둬봅시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뮤 제곱으로 고쳐주고, 여기까지 하고 왼쪽 거를 한번 봅시다. 왼쪽 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서메이션을 일단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expected value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각각 걸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기대값과 서메이션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한번 어디선가 옛날에 봤었죠. 일단 xi가 우리 아까처럼 iid인데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이제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포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variance of xi죠. 그쵸? 그래서 이 variance of xi를 결국에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n개까지 더해주니까 n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n의 2의 x파 제곱 더하기 n뮤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 보통 우리가 여기 기대값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가 분산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variance of x바가 2x바 제곱 빼기 x바의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를 이렇게 양변에 이걸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얘가 대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x바의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그 x바의 기대값의 제곱은 x바의 기대값이 뮤니까 뮤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n뮤 제곱 더하기 n뮤 제곱,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n-1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좌변이 뭐였죠? 좌변이 이거였죠. 근데 우리가 n-1 같은 경우에는 상수니까 기대값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을 나눠주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던 이런 식이 나옵니다. 증명이 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뱉을 수 있는 이제 뮤를 우리가 빼고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빼고 더해도 사실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거기에 이제 기대값을 구해주고, 여기는 서메이션과 기대값을 바꿔줄 수 있고, 얘가 이제 베리언스로 가는 거죠. 왜냐면 xi의 평균이 여기 있죠. 그래서 xi를 그 xi들의 평균으로 뺀 거, 그거에 대한 제곱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 오브 xi가 나오고, 베리언스 오브 xi들을 이제 i는 1부터 n까지 서메이션을 한 거니까 각각은 시그마 제곱이라서 n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죠. 시그마 제곱이 n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 어떤 거의 제곱의 형태는 보통은 이제 뭐 로투스를 우리가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할 수 없다면 보통은 이렇게 베리언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럼 얘네들을 대신 대입해주면 되니까 x바의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 x바의 기대값의 제곱은 뮤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해주면 결국 n-1 시그마 제곱이 나오고, 여기 n-1은 상수니까 이제 기대값 바깥으로 나오면은 n-1 날라가고 결국에 이런 식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깔끔하게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전개하지 말고, 얘를 만약에 x바 마이너스 뮤로 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사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제곱이 달려있으니까 어차피 부호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얘도 우리가 베리언스 오브 x바로 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x바의 평균이 뮤니까. 이렇게 두면은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면서 여기 날라가고 총 이만큼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 n 시그마 제곱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n 시그마 제곱이 나오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n-1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는 밑에 거 방법은 제가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